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진짜 멋있게 진짜 엄청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 안에 있는 더올릭팀 수장을 맡고 있는 루비 디렉터 김은환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김태희 다이아님하고 했었던 RTS 태희 다이아님이 이제 주최하는 RTS에 제가 참여하면서 저 역시도 파트너분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금 갑자기 제가 루비로, 그때 우리 태희 다이아님이 루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루비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다는 게 굉장히 설레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 역시도 또 한 번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어 제 소개 잠깐 간단히 해 드릴게요. 그냥 뭐 루비인 거 말고. 저는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시간 부자가 꿈인 사람이에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 유산화를 선택했고,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백수잖아요. 시간과 돈과 그리고 건강 그리고 사람,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일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유산화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이 안에서 감히 제가 했던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 쪼끔 만들어 봤어요. 저도 뎁스 빌딩 요런 거, 이제 저희가 원래 권리 수익으로 파이프라인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면서 이 사업을 스타트하잖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쪼끔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시스템을 만든 건 아닌데요.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체크를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체크.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체크 안에서 '이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이 리더님한테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를 쪼끔 검증되지 않은 강의이긴 한데 많은 분들에게 쪼금씩 전달하다 보니까, 네, 쪼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전혀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하나 막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쉬워요. 굉장히 쉬워서 아마 들으시면 이해도 하시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팀 내에서 파트너 한 분이 계시더라도 요거를 써먹으시면 어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PPT를 열고 어 뎁스의 8 단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뎁스의 8 단계. 성공의 8 단계 있잖아요. 그게 좀 따라한 거예요. 네. 특별한 평범한 사람이 만든 어떤 건데요. 어 Why를 장착 후의 How.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의 8 단계에서 꿈과 목표 설정 다 하시죠. 그리고 요즘에 저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파트너분들하고 2021년 다시 한번 Y 장착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Y를 장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랬었고, '이 일로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해도 되고 느낌도 오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성공한 모습도 봤고,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제품이 먹고 좋아서 전달하는 거와 그 전달 속에서 나온 파트너분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그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자꾸만 "어떻게"라는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만큼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게 쪼끔 더 이 뎁스 빌딩이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맨 땅에. 저희 유산화는요,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땅도 주고
재료도 주고 설계도 주겠대요. 제가 시간을 써서 어떤 그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제가 빌딩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빌딩을 쌓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이 들겠죠. 그런데 그 빌딩을 100 명이서 같이 쌓는 거예요, 100 명이서 같이. 그러면 그 100 명이서 같이 쌓는 방법,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권리 수입,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쪼끔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뎁스 8 단계를 하는 이유는요, 성향이 달라서. 제가 성향 좀 많이 팠었거든요. 그런데 성향이 다르면 어떤 멘트적인 부분이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비전 보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미팅에 나갔을 때 실제로 테이블에서 어떤 멘트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게 살짝씩 다르면 쪼끔 그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사인업의 확률이. 저희가 결국 뎁스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잘 드시게 하고, 그리고 잘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잘 안내해 드려서 그분 역시도 유산화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 가운데서 성향이 약간 달랐을 때, 그리고 직업이 달랐을 때, 환경이 달랐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파트너분들이 고민하시고 저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단계를 제가 나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뎁스의 8 단계는 각자의 영향이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결국에는 리스크를 한번 줄여 보려고 이걸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목적도 마찬가지로 일머리, 행동 방법, 성장 방법, 가이드 방법, 결국에는 권리 수입. 그러면 1 단계는 관계십이에요, 관계십. 관계십 하, 2 단계는 중, 3 단계는 상. 저는 관계십을 3 단계로 나눈 이유는요, 저 역시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한테, 제가 명단 속에 그 친구가 있겠죠. 근데 그 친구랑 관계십을 몇 번 갖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한테 유산화를 오픈했을 때 굉장히 심하게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절을 한번 당하니까 상처가, 제가 눈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십을 어디까지 가져야 될지에 대한, 언제쯤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언제쯤 오픈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저도 하고 제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도 명단 상담을 할 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명단이 없고 명단 상담 속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못해도 최소 보석 같은 사람 2 명을 꼭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1 단계, 2 단계, 3 단계 관계십을 하, 중, 상 이렇게 나눠 놓고요. 4 단계 비전 미팅, 5 단계는 시스템 참석, 6 단계는 명단 상담, 7 단계는 키리더, 8 단계 복제. 성공의 8 단계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1 단계 먼저 보여 드릴게요. 1 단계는 관계십이 하예요, 하. 저희 카톡으로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 "잘 지냈어? 뭐 하고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쪼끔 전화도 약간 민망하고 약간 그러실 때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연락하시거나 그러신 경우 많이 있으시죠? 저 역시도 이제 그랬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카톡조차도 하지 않으면 미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미팅 약속을 잡는 거예요. 미팅 약속을 잡다 보면 대부분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얼굴을 본다든지 아니면 예의상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게 뭐였냐면, 예의상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날 만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되게 혼란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번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래, 만나자. 진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 보니까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났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 약속을 잡고 만나죠. 만난 다음에 그분이 상대방, 그러니까 나랑 미팅을 하러 나온 그 상대방의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 뭐 "요즘 무슨 일 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 살아?"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동네에 이제 나랑 근처에 사는지 아니면은 뭐 이사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저는 아이 메시지를 좀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얘기.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뭐 나는 요즘에 나는 좀 약간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 코로나가 좀 터지고 나서 나는 건강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 딱 요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줌 미팅이나 이런 걸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가 쪼끔 시간이 자유로운 일을 좀 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좀 언제부턴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의도적인 미팅을 하는 거죠. 그냥 수다를 떨러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진짜 저희가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있는 그 핫 버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쪼끔 제 얘기를 통해서 그 친구도 공감할 수 있게 살짝 고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너는 요즘 건강 어떻게 지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일 해?"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사소한 이야기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 단계에서는 나의 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퍼센트를 가져가요. 어쩔 때는 90 에서 10, 그러니까 내가 10%, 상대방이 9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20, 상대방이 한 80 정도, 그렇게 좀 더 그 사람이 말을 좀 많이 하고 저는 공감을 많이 해 주는 걸 하죠. 그래서 리액션 같은 거를 "이런 것까지 꼭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같이 딱 단둘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어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의도적인 미팅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그 친구의 어떤 핫 버튼이 뭔지, 그 친구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친구가 어떤 뭐 뭔가 시작하고 싶어 하는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화 속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유산할 얘기는요 오픈하지 않아요. 유산할 얘기는 오픈하지 않고요. 왜 오픈하지 않냐면, 저 역시도 오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만나자마자 유산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쩌면 '아 얘가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러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까 전에 그런 대화 속에서 핫 버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한테 핫 버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일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건강 진짜 어떻게 지킬 거야?" 뭐 "앞으로 우리는 건강을 진짜 많이 생각해야 돼."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이래요. 저번에 권 스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권희 스폰서님이. 1980 년생은 120 살까지 산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그 멘트를 좀 저도 많이 써요. 제가 1982 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1980 년생은 120 살까지 산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50 살까지 산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때까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지금 40 이고 10년 뒤면 50 이고 그다음에 20년 뒤에 60 인데, 그럼 그거보다 2 배를 더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와 진짜 건강 정말 많이 준비해야겠다.' 인제 이런 얘기를 제 메시지로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나 추가 수입이나 뭐 미래나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지 않는 한 핫 버튼이 있어도 굳이 그 안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저의 마이 스토리를 살짝살짝 푸는 거죠. 뭐 "나는 이래서 유산을 했어."가 아니라, 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건강을 좀 많이 걱정해. 나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어. 시간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내가 좀 굉장히 여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쓰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대화를 하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산화를 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SNS는 유산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도 유산화를 오픈하진 않아요. 제가 오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웬만하면 한두 번 미팅으로는 한 번 만나고도 막 얘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어 그리고
넥스트 미팅 약속.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미팅을 했다 그러면 "이번 주 지금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금요일 날 뭐 해?" 하고 물어봐요. 금요일에 쪼끔 약속을 많이 잡아요 일부러. 관계식 약속을 금요일에 많이 잡는 건요. 금요일에 주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나 오늘 주급받아서 커피 사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도대체 쟤는 뭘 하길래 주급을 받지?'라는 궁금증을 호기심을 유발 좀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금요일에 미팅을 많이 잡고요. 파트너분들에게도 넥스트 미팅 약속을 잡을 때 금요일에 이제 미팅을 잡고 이런 멘트를 쓰는 걸 쪼끔 많이 안내를 해 드려요. 그리고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은 물론 저희가 읽어야 될 엄청나게 많은 필독서가 있는데 이 책을 꼭 읽으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저 역시도 이 책을 정말 거의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소다, 서플리먼트, 보상 플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장착을 해 드려요 미리. 솔직히 저희 회사 제품이 40개 정도 40여 개 정도 되잖아요. 전단지 한 장으로 업계에 유기하는 회사예요. 제일 비싼 게 136,000원 헬스팩이고 나머지는 거의 7만 원 미만이거든요. 전단지 한 장으로 업계에 유기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소비자 매니아층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업계 유기가 증명해 주는 거고 전단지 한 장밖에 없다는 게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재구매율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40개 정도 되는 제품을 가지고 업계 유기한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암땡땡 회사나 허땡땡 회사 그 애땡땡 회사 이런 데는 제품을 엄청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소비가 일어나게. 왜 편의점에 없는 거 없이 다 있듯이. 그런데 저희 유산화는 딱 고 전단지 한 장으로 업계 유기하는 회사. 그래서 솔직히 유소다나 서플이나 보상 플랜 이런 거는 어 '내가 이 일을 비즈니스로 완전하게 가져가겠다.' 결단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일 주일 정도 시간을 내시면 외우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팩트적인 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안에 다 써 있는 내용들 그냥 읽어 드려도 그분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왜냐면 신규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 쓴다고 해서 다 이해하시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신규라는 거는 인제 처음 만나신 테이블에서 처음 만난 분 그리고 제 파트너분은 유소다 서플리먼트 보상 플랜 특히 보상 플랜은 100% 판서하실 수 있게 해서 요렇게 장착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1 단계 때 왜 이걸 장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요. 어 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는데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픈이 된 거예요, 유산화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 너한테 들어보고 싶어. 친구라면 "너한테 들어보고 싶어. 한번 설명해 봐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직 설명은 잘 못하고 "내가 스폰서님 이렇게 모시고 올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유소다나 서플이나 보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어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높냐 안 높냐에 이거에 이 얘기를 만약에 누가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확률이 높아요. 낮지 않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소수는 누군가 전문가가 오셔서 얘기 들었을 때 훨씬 더 당연히 비전을 보겠지만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스폰서님을 모시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상대방이 지금 당장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반드시 장착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어 제 파트너분들 그리고 파워 리더스 리더님들이 그 산하에 계신 리더님들 그렇게 다 저희도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 미팅을 약속을 잡는 방법과 그리고 6 번의 유소다 서플 보상 플랜을 설명할 수 있게 장착하는 시간을 쪼끔 그 배우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해 드려요.
그리고 2 단계는요, 관계식 중이에요. 1 단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즘에 추가 수입에 좀 관심이 있었다, 코로나로. 쪼끔 남편이 뭐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통해서 좀 수입적인 게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다."라고 하면 나도 요즘에 좀 세상이 좀 불안하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돼.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직업이 많이 바뀌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으로 주도권을 50대 50 으로 가져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아이 메시지도 얘기해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이야기를 지금 3 번을 제가 썼는데요. 1 단계 때 했던 얘기를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단계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건강, 뭐 1 단계 때 뭐 직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직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1 단계 때 어떤 어 그 시간,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 애들이 어리신 분들 뭐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큰애들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 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했다 그럼 똑같이 2 단계 때는 그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금요일에 만나는 거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에 첫 번째 미팅을 잡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쪼끔 시간이 쪼끔 프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에 만나면 금요일에 꼭 만나요. 그래서 주고받은 거 자꾸 자랑하라고 파트너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 단계 때 이제 관계십을 중으로 했을 때 어떤 의도성이 있는 미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 단계를 되게 오랫동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딱 한 번 만나고 바로 2 단계로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쪼끔 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마음이 '이 정도면 좀 친해졌다.' 이런 느낌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순간에 인제 관계십이 중으로 좀 넘어왔고 서로 뭔가 대화가 좀 통하고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고 인제 이러는 과정에서 사 어떤 내용이 막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그 내용이 처음만치 갔을 때 3000% 빠진다고 하죠. 3000% 갔을 때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센스가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막 요즘에 직업에 대해서 쪼끔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그 커피숍도 24 시간인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어 식당들도 사실은 어떻게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는 그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 막 이런 대화를 만약에 해라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인제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가지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쪽으로 얘기가 막 끌려가면 제가 막 그치. 맞아, 맞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요즘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멘트 "아까 말했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요즘 세상이 변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직업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좀 재택근무하거나 아니면 1 인으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 같다. 직업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대화를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런 제스처를 막 이렇게 넣으면서 처음만치 갔던 얘기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센스 되게 중요해요. 관계십이 중으로 이루어질 때 고렇게 쪼끔 서로 각자의 말을 약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도권을 반반 잡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요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제 파트너분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전해 드려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성향 많이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DISC 중에요. D형은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은 전 세계 5% 밖에 안 된대요. I형은 사교형인데 15%, 그리고 그 가슴형, 안정형 75% 래요. 근데 I형하고 가슴형하고 둘이, 그러니까 안정형하고, 그러니까 사교형하고 안정형 둘을 합치면 거의 90%인 거거든요. 어 그분들하고 뎁스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어 명단 상담부터 굉장히 쪼끔 난관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는 막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뭐
제일 아끼는 사람 여기 네 자 ABCD 네 자리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 정말 평생 나랑 같이 할 사람 이렇게 명단 상담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적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명단을 갖고 오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분들하고 명단 상담을 하는데 넥스트적인 부분들이 좀 어 힘들었던 게 이제 가서 딱 얘기하고 오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가서 차 마시고 얘기만 들어주다 오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저 파트너분이 거의 이제 S형이 거의이시거든요. S형이 거의 80~90%가 저희 팀에서 인제 S형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S형이신 분들이 진짜 잘하시는 거는 꾸준함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꾸준함. 꾸준함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근데 결국 꾸준함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분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잘 해 드렸더니 진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게 성장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멘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어 드리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가 해 드리고 제가 만약에 이 뎁스의 8 단계를 그러니까 월요일에 저희가 시스템 데이니까 화요일 날 제가 이렇게 파워 리더스 리더님들하고 만나면 이 리더님들한테 수요일 날 각자가 픽한 리더님들하고 이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을 절대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 배우고 파트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번 주 배운 거 다음 주에 파트너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요렇게 아까 전에 1 단계에서 뭐 서플리먼트나 요소더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알려 드리면 그거를 그대로 그 리더님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파트너분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그걸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저희 팀은 그렇게 이제 셀프 리더로 거의 다 셀프 리더세요, 거의 다. 근데 이제 명단 상담이 쪼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지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사업 설명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성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게 됐고요. 상대방의 핫 버튼과 연결되는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마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시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죠. 아이의 건강적인 문제, 저가 건강하지 못했었던 때, 추가 수입이 필요했을 때 회사도 다녀 봤고요. 자영업도 해 봤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상속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저는 코로나 어 19로 남편이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데뷔했잖아요. 알고 데뷔한 거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데뷔해서 그 당시에 제가 골드 디렉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남편이 거의 8 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되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갔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다 뭉쳐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어떤 그 버튼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건강, 추가 수입, 미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하나씩 끄집어서 제 스토리를 얘기해요. 제가 나의 메시지로 많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요런 얘기들을 어 30초 안으로 이렇게 잘라 놔요. 그래 가지고 파트너분들한테도 마이 스토리를 길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짤막하게 팩트 있는 내용만 이렇게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해 드려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희가 2대1 미팅을 가더라도 아니면 1대1 미팅을 하더라도 내 소개를 살짝 잠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공감이 안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말이 이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내용이 어떤 중심 팩트가 뭔지 이제 상대방이 이해 못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를 요렇게 저는 잘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트너분들을 미리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권리 수입을 받기 위해서 파트너 한 분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그 한 분이 또 본인의 파트너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거를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이 스토리를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간다. 이거는 지금 아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 단계 관계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장착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확신과 이 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어 사실은 많이 준비를 했던 거죠.
이 관계십을.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오픈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인제 3 단계에서 오픈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3 단계는요, 3 단계는 관계십 상이에요. 클로징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스폰서님하고 이제 먼저 3 단계 미팅을 하기 전에 '오늘은 내가 반드시 이 사람에게 클로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스폰서님하고 먼저 선으로 미팅을 한 다음에 제가 뭐 A라는 사람에게 오늘 유산화를 설명을 할 건데 "쪼끔 멘트적인 거나 이런 거 체크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소 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스폰서님하고 함께 대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 선정이라든지, 왜 저희가 알고 있는 원래 호일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면서 그런 걸 안내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이제 고렇게 해 드리는데, 벌써 1 단계, 2 단계, 3 단계 관계심만 계속 매일 매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는 부분에서 호일러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꼭 전달을 해 드려서 그 안에서 또 실수하시지 않게, 왜냐면 귀하게 얻은 명단이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고렇게 해 드리는, 좀 100% 확률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성향 파악은 뭐냐면요, DISC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려요. DISC를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어 파트너분한테 그 만나실 분하고 관계십을 1 단계나 2 단계 때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앱을 딱 내밀면, 핸드폰 내밀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문항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체크하는데 몇 분 안 걸리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초 안에 체크해야 이게 성향이 나오는 거고, "요즘 유행이에요."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요즘 유행이요." 그 파트너분들도 다 그 DISC 체크할 때 상대방한테 다 똑같이 가르치게끔 안내해 드렸거든요. "요즘 유행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D형이 나오셨다, I형이 나오셨다, S형이 나왔다, C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D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팩트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당연히 1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6 번을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팩트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시간을 허투루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마이스톨도 길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 부족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준비를 해 가야겠죠. 근데 너무 지루하게 파고 또 파고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팩트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D형은요, 머리형과 장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D형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시간 약속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 자료가 있고 지금 시스템은 뭐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D형이신 분들한테는 꼭 안내를 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계획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시간이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도 그렇지만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시간도 늦으셔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약속 시간이 뭐 1 시부터 3 시까지였다. 그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다 그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I형하고 비교하면 되게 다른데, I형 같은 경우, D형은 팩트 있는 자료 준비하기,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전문가스러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장착하고 나가야겠죠. 그런데 I형은 금요일 날 만나서 맛있게 밥 먹어요. 맛있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예쁜 데서 사진 찍고 "아 너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10 분 정도 "내가 근데 사실 저번에 건강적인 얘기 했었잖아. 내가 시작한 일이 있는데 나 너랑 같이 한번 해 보고 싶거든. 함께 하자." 이렇게. "그럼 뭔데?" "아 너 요즘에 다이어트 관심 있다고 했지. 나랑 같이 다이어트 한번 해 볼래?" 이렇게 하면은, I형이신 분은 그 상대방이랑 관계십이 상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고 지갑도 열어요.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마음이 열려야 지갑도 열리고, 지갑이 열리면 이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고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I형이신 분들은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예쁜 데 가서 사진 찍고 함께라서 너무 좋다. 계속 오늘 막 3 시간 넘게 수다 떨었는데 내일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막 이렇게. 그래서 내일 또 만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S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있는, 사실 저희가 진심이 아니고선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심에 대한 표현을 쪼끔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형이신 분들은 이 일이 굉장히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뭔가 좀 복잡하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되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아, 이 일은 진짜 진정한 권리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진짜 100%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구나.'라는 게 바로 보이실 거라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 안에서 배우시는 거, 책 보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영양제 제품 섭취하는 거, 이거 먼저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 약간 "제가 함께 해 드리겠다.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다. 제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이런 함께라는 말을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분이 나를 믿고 저를 믿고 신뢰하고 선택하실 수 있게 요렇게 S형은 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C형이신 분들은 머리형이시고 신중형이세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고 그 자료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도 당연히 해 드렸지만, 제가 설명 다 해 드렸지만 준비한 자료 다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클로징 멘트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가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성향 파악은 간단하게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사나 가방이랑 비즈니스 복장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전에 관계식을 가지면서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편하게 만나다가 클로징을 한 날에는 가방에 잔뜩 이렇게 들고선 가요, 이렇게 툴을. 그리고 간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조그만 가방 이렇게,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클로징 할 때는 꼭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산한 가방이랑 비즈니스 복장, 그리고 상대방이 공감하는 멘트로 시작한다. 분위기 안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이건 뭐냐면요. 오늘 클로징 할 거니까 어떤 그분의 핫 버튼 있죠? 그분의 핫 버튼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그 핫 버튼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적인 부분 너가 걱정했었는데 혹시 건강 체크리스트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어? 내가 요거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해 볼래?" 약간 이런 걸로 자꾸 유산화가 건강적인 걸로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저는 내가 오늘 그 파트너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내가 그 전 시간에 누굴 만나고 왔거든. 그래서 쪼끔 너한테 살짝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너 영양제 고르는 방법 이런 거 알아?" 막 이러면서 "내가 좀 연습해야 되는데 너한테 연습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된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추가적인 수입, 뭐 아니면 현실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분위기 안에서 주도권을 이제 어 잡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얘기를 다 듣고 저 이렇게 말도 해요. "30분 저한테 시간 내주시면 제가 30분 진짜 제대로 한번 설명하고 질문 있으신 거 있다고 하면 질문 있으면 메모했다가 인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아예 제가 메모지랑 이것까지 준비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트너분들한테 뭔가 결단한 그날, "오늘은 반드시 다 설명하고 말이라." 이렇게 한 날에는 꼭 비즈니스 복장과 유산화 가방과, 그리고 오늘 좀 단호하고 이렇게 온화하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엄청 화내면서 막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한 멘트인데 좀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꼭 얘기할 거야. 그래서 너가 싫다고 해도 무조건 들어줘. 제발 들어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클로징은 인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해서 어떤 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핫 버튼에 맞는 멘트를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에는 저희가 너무 많잖아요. 그 스폰서님도 물론 당연히 상담해야겠지만 저희가 강의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또 권현진 스폰서님의 권현진 TV 그 금요일 날 하는 거기에 질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받 잠시만요.
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만약에 노를 했어요. 노를 하시게 되면 제품 체험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감했던 얘기들로 다시 그래, 그래. 너 지금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지. 당연히 최근에 최지혜 루비님 그 부자 마인드 강의에 보면 커피숍에 가면은 누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고 누군가는 커피가 아닌 다른 걸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거니까 약간 그래, 그래. 너 지금" 아니면 뭐 "네, 네 괜찮아요. 뭐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수입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십을 더 갖기 위한 넥스트 미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운동 저번에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1 단계, 2 단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뭘 좋아하고 뭐가 취미인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관계십을 갖기 위한 그런 넥스트 미팅을 갖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유산화가 좋을 수밖에 없는 호감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쉐이크 통을 자꾸 들고 다닌다든지 노를 했을 때 들고 다닌다든지 인제 요렇게 쪼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 설명을 하게 되겠죠. 비전 미팅. 비전 미팅이 만약에 없잖아요. 비전 미팅이 없으면 중간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전 미팅은요. 스케치하는 거. 저는 스케치하는 사람인 거고요. 저랑 함께하는 그분은 제가 연필이고 그분은 이제 도화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꿈을 제가 스케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저한테 핫 버튼을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왜 저희가 꿈판 만들 때 아니면 버킷리스트 쓸 때 아니면 어떤 내가 되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것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분의 그 도화지에 제가 스케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스케치를 해 드리냐면 약간 시간적으로 계획을 해 드려요, 시간. 시간을 함께 쓸 약속. 그러면 뭐 "6 개월을 제가 리더님하고 함께 쓸게요."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우선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있고 그리고 저랑 뭘 배우실 거고 왜냐면은 제가 사업 설명을 했으니까 서플리먼트가 뭔지 그게 뭔지 다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했다. 그럼 A라는 분한테 "저는 1년 12 개월 동안 리더님을 골드 디렉터로 성장을 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연히 근데 결단하신 분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냥 결단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비전 미팅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상해 보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상상해 보시라는 말 많이 하면서 "혹시 꿈을 꿔 보신 적 있으시냐? 어릴 때 꿈이 있으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꿈판을 만들었을 때 얘기를 해 드려요. 저는 석세스 코어에서 꿈판을 만들 때 3 가지를 했어요. 딱 3 개. 하나는 BMW 그 RV차 그거를 이제 그 당시 때 사고 싶어서 그냥. 그리고 하나는 제가 산토리니 너무 가 보고 싶어서 산토리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매달 액세서리 살 수 있는 거. 요렇게 3 가지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도 굉장히 과하다. 금 액세서리는 뭐 1 년에 한 번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사 주면 전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3 가지를 이루었죠. 전부 다 이루었는데 어쨌든 어 이룰 수 있 이루실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해 드리긴 하지만 그분하고 이렇게 좀 찐으로 만나서 좀 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알려 드리고 약간 그렇게 시간을 함께 쓸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후원 계획 부분 이런 걸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1 년을 꾸준하게 했을 때 정말 제대로 성장하신 분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쪼끔 제가 들었던 강의 속이나 아니면은 우리 스폰서님의 스토리나 아니면 저의 스토리를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면서 반드시 되는 일이라는 걸 알려 드려요. 만약에요.
만약에 꿈과 목표를 시각화하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할 수 있게 이제 꿈판을 작게 만든다든지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 보신다든지. 그런데 그런 비전 미팅이 없다라고 하시면 일을 시작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하는 도중에 지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만날 일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요즘에야 로컬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만나기 어려웠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 되는 일일까? 나 그냥 뭐 영양제 공짜로 먹는 정도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 미팅은 사실은 어 누군가가 "비전 미팅을 해 주겠다." 아니면은 "비전 미팅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꿈을, 상대방의 계획을 내가 스케치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렇게 좀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이게 전부 다 어 막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단락을 남 이렇게 제가 단계를 해 놨잖아요. 나랑 함께하고 있는 내 파트너 아니면 나 자신은 뭐가 빠져 있는지 체크하실 수 있어요. 관계십을 통해서 나는 우리 스폰서님에게 유산화를 소개받고 이 일을 시작했고 시스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꿈을 스케치하는 걸 빼먹었더라든지, 아니면 나는 꿈이 있고 어 그 유산화의 비전을 받고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쪼끔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빼먹고 가는지, 이걸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나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도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김태 다이아 님이 10점 만점에 10 점이라면 테이 다이아 님이 여기 지금 1 단계부터 8 단계까지 온전히 잘하고 계신 리더님 파트너분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점 누구 주실 거예요? 이러면 아마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파워 리더스 이상 리더님들한테 그 킬리더분들 성함을 쓰시라고 하고 1 단계부터 8 단계까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명단도 계속 가져가려고 누군가를 333 이거 아시죠? 3 명에게 톡하고 3 명에게 전화하고 3명 만나는 거. 이거를 사실 이 관계십 1, 2, 3이 333 이거든요. 이거를 잘하고 계신지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좀 어색하면 톡하죠, 그 1 단계. 그리고 쪼끔 친해지면 뭐예요? 전화하죠, 2 단계. 저희가 333이 톡, 전화, 미팅이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클로징하고 내가 너무 친해졌다 이러면은 만나서 미팅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333을 하고 있는지, 내 파트너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5 단계 때 시스템 첫 번째는 톡방 초대도 안 하시는 파트너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안 하시는 분한테 "톡방 초대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자기가 전달해 주면 된대요, 다 복사해 가지고. 반대로, 반대로 초대해서 스스로 보시게끔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톡방 초대하는 거 먼저 알려 드리고 그 안에서는 인제 설명하는 거죠. 건강 정보나 명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에너지 받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거 공감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톡방 초대해야 된다, 요렇게 아예 알려 드리고 과외라고 썼어요, 과외. 과외 많이 하시나요? 과외 많이 받아 보셨어요? 저는 파트너분들을 과외해요, 과외. 어 전체를 다 모아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렇게 뭐 엄청나게 팀이 이렇게 큰 건 아니니까. 근데 과외를 했을 때 제가 골드 되기 전부터 과외를 했거든요, 파트너를. 근데 그 과외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과외하냐면요. 기초교육 그냥 RTS도 과외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분의 멘트, 말투, 표정, 제스처 이런 것도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해요. 1 년에 한 번씩 요즘에는 그 파워 리더스 분들은 최근에 한 번 했거든요. 왜 하냐면 흐릿해졌을까 봐. 저도 흐릿해져요. 근데 저도 하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래서 이제 고렇게 하는데 과외로 해요. 기초 교육도 과외로 하고요. 유맵도 복제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4 명에서 5 명, 많으면 5 명이거든요. 그래서 4 명까지 5 명까지 이렇게 놓고 하고 있고, 툴 설명 서플리먼트랑 전 흰 책자를 좀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유소다를 좀 많이 쓰는데 흰 책자를 가지고 흰 책자를 거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흰 책자를 제가 한 페이지 하고 파트너분이 한 페이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트너분이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서플리먼트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리더님 한번 서플리먼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저랑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뭐 많아 봤자 4-5 명이니까 RTS는 그런데 이제 거의 툴은 2-3 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부끄럽지만 하셔요. 하시게 되면 그분이 이제 어디까지 지금 알고 계시고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더 해 드리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과외식으로 하고요. 과외로 하다 보니까 명단 상담도 굉장히 진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 결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파트너분들한테 저도 이제 파워 리더스 분들을 약간 고렇게 과외식으로 쪼끔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 제가 만나면 리더님들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말에까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일 주일을 넘기시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과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저희 요즘 하고 있는 뭐 로컬이나 뭐 줌 미팅, 라이브 방송 이런 데서 반드시 형제분들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잘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연습하는 시간 아까 다 그냥 과외예요, 과외. 과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깐 이분들이 셀프 리더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빠르게. 그냥 다 묶어 놓고 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제를 하는데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소소하게 가져갔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정답은 네 각자의 경험 속에 나오겠지만 이건 제 경험이라서요. 여섯 번째는 명단 상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ISC를 통해서 예비 파트너를 알아가는 거죠. "유행이니까 한번 해 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I형인 거예요. 어쩐지 맛집 있으면 이렇게 소개하고 "미용실 잘한다." 그러면 "미용실 어디 잘하는 데 있으면 너도 가서 해 봐." 어쩐지 그러고 뭐 "운동하는 데 있으면 거기 공짜니까 너도 들어가 봐." 제가 아는 분도 완전 I형인데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저기 "은하나 저기 가면은 뭐 운동 그거 김포시에서 하는 건데 너 한번 해 볼래?" 막 이러고 "거기 갔는데 음식 진짜 맛있어. 갈비탕 진짜 맛있어. 너 한번 먹어 볼래?"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 가면 뭐 좋아. 어디 가면 뭐 괜찮아." 막 그 언니는 제가 그 언니가 소개해 주는 걸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본인이 좋은 거를 엄청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I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웃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제주 2차 스타트할 때 그때 가입하시기로 해서 지금 대기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DISC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제가 아까 D형, I형, S형, C형이 각각 쪼끔씩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쪼끔 다른 방향성으로 미팅을 잡아서 끌고 가면 굉장히 좀 확률이 높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멘트 상담도 하는 거죠. 명단 상담 안에서 당연히 스폰서 파트너 관계인 거예요. 이제 비전 미팅했고 시스템에서 성장했고 나도 스폰서님한테 시스템을 통해 성장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누구 해야 돼요? 관계십 1, 2, 3 갖고 있는 사람 중에 3 단계 관계십을 갖고 있는 그 보석 그분을 제가 과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루비여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파트너가 한 명 있다라고 하면 그죠? 그 파트너 제가 과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멘트 상담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보석을 찾아주는 일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죠. 그분이 PPPS도 하셔야 될 거고 그분이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분도 생기게 도와드려야 될 거고 근데 그게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클로징을 해 준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머리나 이런 거 찾기 힘드실 테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계심 노트 아까 상중하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333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상중하로 그리고 소비자 노트, 콜드 노트 이런 거 꼭 만들어 놓으셨다가 진짜 적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엄청 적고 있고 노트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강의 노트, 이거는 관계심 노트, 뭐 이거는 소비자 노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도 적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엄청 적고 있는 거 보니까 유산화가 사람을 쪼끔 달라지게 만들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는 거 이렇게 노트 만드시는 거 이제 안내해 드리고 아까 A, B, C, D 이 일을 시작했을 때 A, B, C, D
거기 처음 1 단계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ABCD 자리에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랑 뭔가 했을 때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쓰게끔 안내를 해 드려요, 명단 상담할 때. 그러면 대부분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분을 쓰세요, 가족분들. 우리 엄마도 뭐 우리 시댁도 아니면은 누구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언니도 돈 벌어야 되고 우리 오빠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그렇게 쓰게 되어 계시거든요. 진짜 S형이셔서 왜 "선생님 저 명단 없어요. 저 같이 할 사람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제가 다 내놓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저랑 함께하고 싶은 사람 딱 4 명만 거기에 적어 보자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족분이라도 다 쓰시게 돼요. 그러면 그 가족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진짜 유산화로 도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함께 찾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단 상담을 해요. 그리고 걸러내지 않고 명단 쓰기는 뭐냐면 예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예측을 해요, 예측. 예측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셔 가지고 예측하시지 않게 해 드리려고 인제 걸러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걸러내시죠, 이미. 그래서 그냥 어 "다 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래 가지고 이 아까 ABCD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잘할 사람, 뭐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이렇게 4명 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과 아는 사람, 이분들과 우리 지금 리더님하고 같이 아는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2 단계, 3 단계까지 쓰게 되면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우선은. 왜냐면은 더 이제 하시면 좀 이게 좀 힘들어하실까 봐 너무 배려하나요 제가? 제가 너무 배려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쪼끔 근데 D형이나 약간 I형처럼 장형이 완전 충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I형은 사교형인데 가슴형이랑 장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장형이 있으신 분들은 소개가 진짜 잘 나와요. 좋으면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D형이신 분들은 머리로 완전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한 완전 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D형이신 분들이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엄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D형과 I형은 장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뭐 코드 맞는 이렇게 명단을 써 오라고 그냥 드려요. 아니면은 뭐 여긴 가족 라인, 여긴 뭐 지인 라인 뭐 이렇게 써 오시면 제가 한 3줄 써 오실 줄 알았는데 글쎄 막 한 저기 5-60명 그냥 막 써 와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쪼끔 걸러냈다." 이러면서 써 오시는데 확실히 좀 처음에 장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쪼끔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S형이신 분들도 그 안에서 꾸준하게 지금 1 단계부터 6 단계를 계속 무한으로 계속 하시게 되면 보석 같은 분들이 반드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파트너분이 80에서 90이 S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파트너가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 없거든요. 물론 쪼끔 속도가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장형이 있고 뭐 I형이 있고 뭐 이러시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희 유산화 수익 구조가 저도 유산화 수익 구조 때문에 유산화 시작한 거예요. 원래 제품이 좋아서 먹었던 사람이지만 이 수익 구조가 이렇게 좋은 걸 몰랐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고 소비만 했을 거예요. 그냥 전단지 한 장에 업계 유지할 수 있게끔 제가 요만큼 공여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 구조 때문에 유산화를 시작했고 그 수익 구조 안에서 누구나 다 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단계에서 6 단계까지는 무한 반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고렇게 이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명단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살짝 좀 적어 봤어요. 뭐 건강, 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추가 수입 아까 요즘은 누구나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100세 시대 아까 1980 년생은 120 살까지 산대요. 그럼 제가 최소 뭐 권현지 스폰서님 말씀처럼 제가 120 살까지 산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80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생각만 해도 지금 80 년을 더 산다고요?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유산화를 만약 하지 않았더라면 유산화하지 않았으면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완전 재앙이에요. 80 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유산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죠.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20대 분들이 쪼끔 생각이 많이 바뀌신 거 혹시 아세요? 20대 분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근데 30-40 대는 또 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본인도 그렇지만 지금 40 대, 50대 이신 분들은 내 자녀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 인제 좀 더 이게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대화를 해 보면. 근데 이런 상속적인 부분들 요런 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명단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없는데 '내가 다 먹고 살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집 한 채 가지고 내가 평생 120 살까지 산다고 하면 요거 쪼금씩 갉아먹으면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대학교 졸업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명단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뭐 사업은 최근에 꽃집을 오픈하신다는 분이 있길래 제가 그분한테 현실 점검했다가 제대로 거절을 당했어요. 아까 제가 만난 지 3번 만났는데 유산을 오픈했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제 명단에 여기 딱 사업 거기에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분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지 그분이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꽃집을 오픈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적어 놨고 그분이 원래 갖고 있던 본 직업이 뭔지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시간이 진짜 필요한 사람 시간 제 파트너분 중에 시간이 필요해서 유산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시간이 필요해서 유산을 시작했고 저희가 밤 10시 넘어서 이렇게 줌에서 만나요. 제가 그분의 시간을 나눠서 써 드리고 있고 그분 역시도 성장하시면 그분의 파트너분에게 본인의 시간을 나눠 쓰시겠죠. 어쨌든 그런 분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아끼는 사람,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사람, 건강했으면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인 사람은 어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꾸 어 좋은 거 같이 하고 싶어져.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관계십의 정도를 이거는 누가 나눠 줄 수는 없고요. 이거는 나만이 알 수 있죠.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건데 상중하로 나누어서 3-3-3을 아마 계속 해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7 단계랑 8 단계는 파워 리더스 이상 되시는 리더님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 드려요. 근데 그 파워 리더님들이 아니셔도 리더스분들 리더님들이 아니셔도 사실은 내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파트너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파트너 한 명이 생겼어요. 그 파트너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키리더로 삼았어. 나는 내 라인에 너가 내 키리더야. 나는 너를 어디까지 성장시킬 거고 난 너랑 그렇게 함께 시간을 쓸 거야."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전에 1 단계부터 8 단계까지 쭉 체크하면서 키리더로 성장을 시키고 셀프 리더로서 그러니까 김은환도 저도 스폰서님하고 2대1 미팅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는 사실 어 미리 장착했다고 했죠. 처음에 보상 플랜을 장착했어요 저는. 뭐 바이런 웨치 박사님을 마박사라고 불렀어요. 그 흰 책자 갖고 나가서 이분이 그 이름이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무 떨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마 박사님이라고 할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1974 년도를 1900 못 외워 가지고 1992 년도 이거 못 외우고 뭐 솔트레이크 시티 막 이런 거 못 외워 가지고 근데도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보상 플랜이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런 했었는데 셀프 리더로서 스폰서와 2대 미팅이 아닌 테이블 미팅이 혼자 스스로 가능하게 한다. 근데 한 번의 경험이요. 정말 재산이 돼요 그게. 그런데 저희가 스폰서님하고 2대1 미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저희가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연습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시는 거를 만약에 몇 번을 보셨다 그러면 혼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산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제 파트너도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게 배우게 하고 알려준다. 그리고 역할을 드리는 거죠, 역할. 역할은 본인이 발언권을 갖고 팀 안에서 작은 거라도 봉사하실 수 있게, 예를 들면 명언을 매일매일 올리는 거라든지, 건강적인 부분은 뭐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상은 이 리더님이 톡방 안에서 올리실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과를 저희도 지정해 놓고 있는데 그 분과 안에서 뭐 파워 리더스 분들이 이제 분과장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그 산하로 계시는 이제 몇 분의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팀이 달라도 형제 라인끼리, 저의 산하로 형제 라인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작은 거라도 뭐 공지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톡방에 신규분 들어오면 10명, 20명 막 이렇게 축하, 어서 오세요 해주는 것도 그분들이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 이제 담당을 해드려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뭔가 소속감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함께 뭔가 도와서 한다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라도 봉사할 수 있게 키리더분한테, 고백하신 키리더분한테는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성장하길 원하는 파트너, 그리고 성장하길 원하는 거는 그냥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분이 스폰서님 저 결단했어요. 저 성장하고 싶어요. 저 쉐어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 빌리버 가고 싶어요. 뭐 저 3개월 안에 퓨처빌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찐으로 관심을 갖고 과외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그 후원적인 부분들이 좀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위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시는 걸 하셔야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리더님 진짜 막 잘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도 이렇게 시간 쓰는 방법, 이렇게 333 하는 거, 고개러 하는 거, 다이어리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키리더 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저희가 이 일을 해보고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가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인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했던 일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유산화는 뭐 마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막 푸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오면은 나오셨어요 리더님 이러고, 제가 만약에 시스템에 안 나오면은 다음번에 나오시면 되죠. 다들 이렇게 배려도 많고 막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푸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이렇게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딜 수도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어 1박 2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줌 미팅이나 아니면은 유맵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든 다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지 않으면 그게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적용을 하고 그 적용 안에서 리스크는 버리고, 그리고 좋은 거, 강점만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하게 되면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저희 성공의 8단계 마지막에도 이제 복제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특히 셀 미팅이나 홈 미팅이나 과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통화하고, 키리더 분하고는 1 주일에 한 번씩 꼭 미팅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시시콜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얘기 듣는 거, 그리고 인제 그 얘기 속에서 상황 파악, 도와드릴 거, 알려드릴 거,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 의논하고, 항상 고민하는 리더, 가르칠 수,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만 배우고 땡치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명의 파트너라도 제대로 원판이 완전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드려요. 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공감하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데 혹시 이렇게 체크 다 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우리 스폰서님한테 키리더인지, 나는 스폰서님이 나한테 10점 만점에 10 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인지, 혹시 내가 뭔가 하나를 빼먹고 있지는 않은지, 어
333 다 하고 계신가요? 제일 어렵죠? 그러면 1 단계부터 이제 톡 보내기, 전화하기, 미팅하기부터 시작해서 3 점이요? 지금 아니실 거예요. 아마 스폰서님은 10점 만점에 10 점을 주실 겁니다. 최정아 리더님. 네. 그래서 나는 어떤지 그러면 나만 중요할까요? 나도 중요한데요. 나랑 함께하는 파트너분도 그분도 한번 몇 점이신지 체크해 드리고 체크하고 혼내시면 안 돼요. 리더님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이 비전이 쪼끔 부족하고 흐려지셨다. 그러면 비전 쪽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그분이 시스템에 뭔가 좀 상황적인 것 때문에 좀 부족하시다. 그럼 같이 그걸 도와드리고 그리고 복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 복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갈 건지 그렇게 해 보시고 그렇게 이거를 한번 무한 반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 저로부터 시작되는 제 파트너는 제가 만든 리더님들이니까 제가 잘 해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만들어 드린 그 리더님들이 바로 본인들이 만든 리더님들을 잘 가르쳐야 이게 제대로 원판이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다들 드시는데 고렇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선에 지금 있는지 그리고 혹시 파트너분이 시스템도 되게 잘 나오고 제품도 진짜 잘 먹고 어 소개도 진짜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유산화로는 이렇게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막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면 비전 미팅이 이제 빠져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적인 3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절대적인 3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는 100% 제품을 애용해야 돼요. 제품을 먹지 않고 유산화를 전달할 수 없죠. 저희가 편의점을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 편의점만 오픈해 놓고 물건 하나도 안 내놓고 사람 기다릴 수 없고 편의점을 오픈했는데 음료수만 해 놓고 라면하고 아무것도 과자는 안 해 놓고 음료수만 해 놓고 또 사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품 애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희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 걸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배움. 그 배움을 내 환경 속에서 막 '무조건 다 배워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시간 테이블에 잘 넣으시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절대적인 2명 찾기. 보석 2 명은 반드시 찾으셔야 이 유산화로 뎁스 빌딩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다이아몬드 찾아야지가 아니라 예쁜 다이아몬드 광석을 찾으셔서 다이아몬드로 예쁘게 만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랑 함께 그 절대적인 3 가지를 하시면서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은 제품 안 먹고 시스템은 되게 잘 나오시고 소개는 잘하셔. 근데 제품 안 먹어요. 문제 있죠. 근데 제품 잘 드시고 소개는 잘하시는데 배우는 거 절대 안 하세요. 문제 있죠. 3 가지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뎁스 빌딩이 정말 저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마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UDT 리더님들 모두 다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장작 1 시간 14 분을 이렇게 열띤 강의를 우리 은한 리더님께서 우리 UDT 리더님들을 위해서 이 밤에 해 주셨어요. 저는 강의 듣는 내내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은한 리더님 초창기 때 모습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트는 정말 공동 육아로 성장을 그러니까 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 친구를 처음 봤었을 때 우리 은한 루비님 처음에 봤었을 때 우리 은한 루비님이 루비가 될 수 있을까? 에메랄드 갈 수 있을까? 심지어 골드 갈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진짜 멋진 리더가 돼서 또 저희 팀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쉐어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절로 진짜 엄마 미소 제 새끼인 거 마냥 진짜 그렇게 굉장히 뿌듯해서 보는 내내 내 웃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내용들을 보셨을 때 어때요? 새로운 게 있었나요? DISC 빼고는 새로운 내용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다 봤어야 나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다면 정상이에요. But 행동을 안 한 거죠. 알긴 아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김은환 루비님은 성장하셨고 우리는 아직 성장을 못했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많이 노트에 필기도 하셨을 거고 또 우리 은한 루비님이 PPT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DISC 지금 아까 12개 그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다 넘겨주셨습니다. 성향에 대한 네, 말이라든지 행동 네, 이런 것들도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좀 정독하셔서 네, 많은 파트너 분들을 발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은한 루비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강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잘 활용해서 좋은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 진짜 보답할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드릴 수 있는 우리 은한 루비님 팀에 또 제가 네, 보답 강의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 리더들이 모두 다 성장해서 또 은한 루비님께 감사함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단체 사진 같이 찍고 네, 시간 늦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자, 네, 카메라 켜주세요. 네, 우리 베트남에서도 지금 카메라를 켜주고 계시고, 네, 카메라 켜주시면 제가 네, 컴퓨터 잘 못하지만 어떻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부터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기다려봐요. 제가 바로바로 못해요. 자, 두 번째 장 한 번 더 찍을게요. 카메라 다 켜주셨죠?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은하누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모레 감사합니다. 홍천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우리 은하누비님께 마이크 켜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은하누비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